자, 1번. 자, A가 B보다 작을 때,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놓으시오 그랬죠. 자, A가 B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부등식의 성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번씩 학습을 한 상황이잖아요. 자, A랑 B랑 지금 B가 더 크다고 할게요. B가 더 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자, 좌변 왼쪽에다 어떤 수를 더했어요. 우변에도 같은 수를 더했어요. 같은 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전히 우변이 더 큰 거 여러분들이 자, 다 배워서 알고 있고 같은 수를 빼도 어때요? 부동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곱할 때죠. 어떤 수를 곱하는데 이 곱하는 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수로 예를 들어보면 2와 5가 있고 5가 더 큰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좌변에다 3을 곱했습니다. 3을 2, 3은 6이 될 거고 여기다 3을 곱하면 15가 되겠죠. 자, 여전히 그냥 부동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대신 어쨌든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변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좌변은 2 곱하기 2지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5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알고 수 있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곱셈의 이제 부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서는 자, 어쨌든 곱할 때 반드시 이 곱하는 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됩니다. 0보다 클까, 0보다 작을까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나누는 거는 역시 역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곱셈과 동일하게 부호 과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곱셈처럼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자,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묻겠죠. 그래서 1번은 첫 번째는 좌변이랑 우변에 같은 수를 더했네요. 5를 더하고 5를 더했으니까 변함이 없겠죠. 자, 역시 A와 B 상황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뺄셈을 굳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수를 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 어쨌든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거, 뭐 뺄셈이라고 해도 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역시 B가 더 큰 상황인데 자, 좌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죠. 자, 우변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겠죠.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A 나누기 마이너스 5. 자, 우리 나눗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곱하기 역수죠. 이렇게 하나요? 그럼 B 나누기 마이너스 5도 역시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곱셈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음수를 어쨌든 곱한 거고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뭐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이제 4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4가지 규칙의 연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그 계산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혼합 계산 정리해 줄 때 자, 뺄셈을 음수를 더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눗셈을 역수를 곱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보면 연산을 크게 나누면 덧셈과 곱셈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덧셈과 곱셈만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중학교 이후 과정에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음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 음의 유리수, 음의 실수 같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수를 이제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 배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도 그래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부등식 성질을 그냥 묻는 거죠. 현재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자, 이번엔 왼쪽이 더 큰 겁니다. 좌변이. 자, 요거 만드는 과정, 요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서 옳고 그른 걸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선은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를 더한 거나 4를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8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플러스 1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부호의 변화인데 3a 0보다 큰 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죠. 마이너스 5a 자 마이너스 5a입니다. 마이너스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안 바뀌겠고 2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a에서 부등의 방이 바뀌겠죠. 그래서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등식의 개념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생각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자 1번 우선은 a에다가 우선 3을 곱했겠죠. 그러면 똑같이 b도 3을 곱했죠. 맞나요? 자 역시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 좌변에 역시 2를 더하고 우변에 2를 더했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계속 부등식의 성질을 쓴 거죠. 같은 수를 곱했고 0보다 큰 수니까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고 또 같은 수를 더한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선은 이 친구는 4를 먼저 더한 게 아니라 a에다 마이너스 5를 먼저 곱한 겁니다. 역시 b도 마이너스 5를 먼저 곱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은 바뀌었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숫자를 해보면 된다고 앞에서도 했어요. 숫자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큰 수랑 작은 수를 써보고 여기가 더 크죠. 여기다가 정말 음수를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5를 곱해보면 마이너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5, 10 해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3, 5, 15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당연히 이게 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고 문자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놓치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마이너스 5a에다가 4를 더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5b에도 4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덧셈이랑 곱셈의 연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3 더하기 4는 4 더하기 3이 같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를 곱했네 그리고 나중에 4를 더했네가 쉽게 보이지만 이걸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걸 잘 못 느끼는 또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어떤 걸 먼저 했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4를 더한 다음에 5를 곱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고 4를 더하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의 방향이 되겠죠. 자, 위식 아래식은 동일한 식입니다. 덧셈은 교환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자, A와 B. 자, 우선은 여기 A에 2배 했죠. B에도 2배 했죠. 자,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수를 곱했는데 0보다 큰 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8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8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이. 자, 여전히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겠네요. 0보다 큰 수를 곱했고 더하고 빼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 친구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같은 거죠. 덧셈은 교환이 가능하다. 음수를 더했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자.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역시 A가 지금 이 문제는 A가 지금 B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A에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했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4로 나누나 역수를 곱하나 같은 거니까요. 그럼 곱했어요. 중요한 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양변에 1을 더한 겁니다.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 갔어요? 3번 다음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자, 부등식을 푸는 거는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 이제 x를 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x. 자, 그러면 좌변은 지금 x에 4를 마이너스 4를 더했다. x랑 마이너스 4를 더했다. 우변은 마이너스 6이고 어쨌든 x가 있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네요. 현재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난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방정식을 풀 때도 x를 구하는 거고 부등식을 풀 때도 x에 관련된 값을 구하는 겁니다. 부등식은 이제 해가 많아요. 우선은 봅시다. 자, 좌변에 또 우변에 우리 같은 수를 더해 볼게요. 4를 더할게요. 왜냐면 난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부등식의 성질로 똑같은 수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등의 방향이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바뀌겠죠. 좌변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는 정리가 되니까 x만 남겠죠. 그렇죠? 우변은 잠깐 둘게요. 선생님이. 계산은 마이너스 2겠지만 잠깐 두고 자, 우리 뒤에서 이제 부등식을 풀 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죠. 바로. 물론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자, 위의 상황에서 아래 상황으로 바로 넘어오죠. 왜? 중간 과정을 굳이 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상으로. 요 과정을. 원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마이너스 4랑 4는 더하면 어차피 0이 될 건데 귀찮다 이거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될까 하고 한 게 이 마이너스 4를 부동호의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이항이라고 하죠. 우리 방정식 풀 때도 항이 이사 가는 겁니다. 항이 이사 가는 거 이항하면서 부호를 바꾸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단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항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수단이죠. 빠르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자, 이걸 잘 이해해서 잘 쓰는 친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이것만 그냥 쓰면서 부동식의 성질을 잘 이해 못하면서 단지 이항을 하는 친구는 무조건 이항하면서 왜 넘기면 부호가 바뀌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부동식의 성질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과정을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거쳐주는 것이 여러분한테 공부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변은 지금 x고 우변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랑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답이에요. 답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무한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앞에서 x-4가 자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주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가지고 부동식의 해라는 부분 해본 적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이랑 같네 얘네 해가 되네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6보다 크네 이렇게 이제 해를 찾았죠. 여기 있는 건 다 답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다 답인 거예요. 같아도 답이고 이건 다 답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써줬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해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봤던 문제 풀었던 걸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이렇게 부등식을 빠르게 풀면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고 나서 자,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다 답이니까 여기 있는 수들은 다 답이고 이 친구는 해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은 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으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 뭐 마이너스 2가 주인공 경계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쓰고 우리가 구하는 x는 마이너스 2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 포함해서 이 수보다 큰 수들은 다 답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수들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수직선을 보고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죠. 부등식으로. 자, 2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랑 2랑 자, 지금 현재 2가 더 큰 상황이네요. 자, 나는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등식의 성질 우리 방정식 풀 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의 범위를 만들려면 자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역시 부등식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x를 만들고 싶어 x. 여기 x는 1 곱하기 x의 뜻이죠. 그래서 자 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그쵸? 뭘 곱하면 1이 되지? 이 생각을 하면 되죠.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되지? 그게 이제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 얘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역수라고 하죠. 단순하게 수를 뒤집어 놓은 의미보다는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가 역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역수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그래야 마마 해서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왼쪽 좌변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가능한가요?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좌변은 약분해서 1x, x만 남은 거고 우변은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음수로 곱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걸 반드시 체크해 주지 않으면 이번 시험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 반드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 물어볼 거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쓴 겁니다. 이항 없죠? 뭐 여러분들 이거 이항한 거 아니에요. 이항은 더하고 빼는 거를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항이고 항을 이사가는 겁니다. 등호나 부등호를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이항이 아니에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단지 곱하고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에 1번도 역시 부등식의 성질을 쓴 거죠. 지금. 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저번 전 1, 2번 같은 경우는 좌변 왼쪽이 간단한 형태를 주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셈. 자, 변하기 전이에요. 그쵸?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3B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형태가 복잡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물론 여기 이 넘어가는 과정 반드시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부등의 방향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요번은 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 2랑 B 플러스 2가 자 역시 어쨌든 이 좌변이 더 크다라고 준 겁니다. 이 복잡한 형태를 지금 보면 A, B 간단하게 있죠. 단순하게 A, B 형태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역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가 갑자기 A가 됐다. 하나만 봐요. 좌변만 우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A 플러스 2가 A가 되려면 2를 뺐겠네요. 좌변에. 우변도 똑같이 2를 빼야 되겠죠. 그래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2를 뺐다. 음수 마이너스 1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A가 될 거고 여기도 B가 될 거고 더하고 빼는 거는 우리 부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A-1이고 여기도 B-1이야. 현재 역시 A-1 쪽이 더 큰데 A와 B는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사라지게 하려면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1. 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여러분들이 더했어요. 그래서 부등의 방향 역시 변함이 없겠죠. 솔직히 이제 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죠. 조심하면 되죠. 이제 어떤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 현재 역시 좌변이 더 큰 상황이네요. 그럴 때 지금 A와 B는 자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약분하면 1A A 약분하면 1 곱하기 B B 자 0보다 큰 수로 나눴으니까 이 부등의 방향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B 현재 우변이 더 크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네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됐을 때요? 역시 AB로 만들려면 역시 부등식 성질로 좌변을 자 부호가 1이 돼야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1로 나눠야죠. 여기도 똑같이 나눴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은 바뀌어야겠죠. 자, 따라왔어요. 1, 1, 1A 자 1, 1, B 이렇게. 자 그래서 더 복잡한 형태를 학교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형태를 반대로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고 1, 2번 앞에 문제는 간단한 형태를 복잡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결국 계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자, 그럼 5번 문제 같이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2a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3 플러스 2b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우변이 좌변보다는 큰 상황이네요. 크거나 같은 상황이네요. 좌변,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서 어떤 꼴을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이 형태로 부등식의 성질로만 정리해서 내려와야죠. 뭐요? 무슨 성질? 부등식의 성질. 지금 이 단어는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좌변, 우변에 같은 수입니다.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곱하고 나눌 때는 반드시 생각하자. 생각. 뭐를? 곱하는 수, 나눈 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쵸? 이걸 반드시 판단하는 게 이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올 때는 우선 A와 B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A만 B만 남기는 상황. 가능해요? 자, 우선은 이 마이너스 3 더해져 있는 걸 먼저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여기를 2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2로 나눌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2분의 3 이런 게 더 생기면 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눈 게 아니라 더해져 있는 이 친구를 먼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더하는 거죠. 이 좌변에 3을 더하는 거죠. 현재 한 번 더 써 드릴까요? 이 상황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3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 3을 더하고 우변도 3을 더하고
어때요? 똑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사라지죠. 이렇게. 그쵸? 0이니까 덧셈이니까 여기서는 2a가 남은 거고 여기는 2b가 남은 거고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만들려면 일단 2로 나누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처음부터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더해져 있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럼 약분하면 a고 약분하면 1b, b니까 그리고 0보다 큰 수로 나눴습니다. 우리 2로 나눴어요. 그래서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만드는 거죠. 자, 처음에 거꾸로 가는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올 때는 더한 걸 먼저 해결했지만 요번에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선생님 더하는 걸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덧셈 먼저 썼어요.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쓸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다. b에다도 마이너스 1을 더했다. 또는 a에서 1을 뺐다. 여기다 2를 곱하면 여러분들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곱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 부동식 양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했겠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더했겠죠. 여기도 우변도 마이너스 1을 더했겠죠. 그 모양이 이 친구죠. 됐어요? 자, 역시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결국 문제에서 어느 부분은 물어볼 수도 있겠고 이 전체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복잡한 형태를 간단히 하는 형태까지 와야 되는 거고 간단히 하는 형태를 다시 복잡한 형태로 그쵸? 자,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형태로 간단한 것이 다시 복잡한 거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부등식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6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정수 a 값을 구하라. a 값 근데 이제 정수란 부분 체크해야겠죠. 자, 우선은 2x-1 좌변이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은 a 이렇게 돼 있네요. 좌변이 더 크다. 그 다음 여러분한테 해를 준 거는 수직선을 줬습니다. 주인공 항상 경계가 되니까 마이너스 5죠. 자, 색칠되지 않은 동그라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학에서는 자, 큰 화살표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들은 다 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한 x들은 어떤 x들이냐? 이 마이너스 5보다는 오른쪽 큰 쪽. 큰 수는 다 답이라는 얘기죠. 자, 수직선을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등식으로 수직선을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빈 동그라미를 치고 등호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색칠하죠. 이렇게. 자, 그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진행합니다. 자, 우선은 자,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x, 2x가 아니라 x. 자, 마이너스 1이 있는 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형태에서 자, 마이너스 1을 먼저 없애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일단 1을 더하겠습니다. 좌변에 1을 더했고 우변에 1을 더했네요. 자,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부등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0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요 부분이 귀찮아서 만든 게 2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서 부호를 바꾼 것처럼 써도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오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자,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x를 구하는 겁니다. 문자가 이렇게 a가 딱 나오면 학생들은 또 뭘 해야 되는지 놓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x에 대한 부등식이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x. 주인공. 자,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 좌변은 x가 되겠네요.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x는 어쨌든 자, 0보다 큰 수로 나눴기 때문에 크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 부등식의 풀이 과정이 이 단원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부등식의 성질만으로도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로. 자, 중요한 건 내가 구한 이 해가 자, 이 그림과 같다고 했으니까 그림은 또 수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해와 이 해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아야죠. 자, 그러면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랑 2분의 a 플러스 1이 같아야겠죠. 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왜 이거랑 이거 왜 갑자기 얘랑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서 x는 2a 플러스 3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x는. 근데 그 방정식 해가 x는 7이야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또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가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랑 문제에서 x가 7이 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랑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럼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자꾸 이 부등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랑 문제에서 준 해가 같다면 반드시 이 식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만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어떤 걸 다시 풀어야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1이 5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부등식 관련된 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푸는 걸로 끝난 거고 단지 해가 같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그림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수직선에 나타내면 그 조건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해가 같기 때문에 얘랑 같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방정식이고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 양변에 뭐 해도 된다? 같은 수로 곱해도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자, 좌변은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은 1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빼면 되죠. 물론 이항이 했다라고 부등식의 성질처럼 등식도 이항이란 부분을 써도 되지만 역시 자, 좌변에서 1을 빼고 우변에서도 1을 빼면 같은 수를 뺐기 때문에 같다라는 생각에서 땡땡땡 a는 결국 이거 사라지 0으로 사라지고 a는 10에서 1을 뺀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부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가 같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이렇게 방정식이 연결돼서 방정식 문제까지 풀었죠. 한 문제를 푼 것 같지만 세 문제를 푼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개 섞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각각의 개념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